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Vivo V70FE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기를 설정을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셋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리셋을 하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백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백업에 관심이 없거나 이미 백업을 완료하셨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원하신다면 7분 정도 건너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 설정을 열어주시고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시스템 관리로 이동해 주세요. 여기에서 백업 및 리셋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셋이 아니라 백업 및 복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Vivo 클라우드 백업과 구글 백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구글 백업일 텐데 이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로 가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사용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한점이 있는지 설명드릴 테니 혹시라도 포기하게 될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글 원의 경우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연락처, 통화 기록 등 기타 기기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진과 동영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텐데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특정 용량까지만 데이터를 백업해 준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구글은 계정당 무료로 약 15G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진이나 동영상이 15GB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백업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기서 다른 기기 데이터로 들어가서 백업되는 항목을 확인해 보면 어떤 것들이 백업되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항목들도 백업이 됩니다. 연락처, 통화 기록, 기기 설정, 앱 및 앱 데이터, 그리고 SMS와 MMS 메시지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제가 백업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는 백업이라는 정의 자체가 바로 여기서 생성하는 것의 복사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의 위치에 만들어진 복사본이죠. 이미 여기 있는 것의 복사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셈이죠. 구글은 오직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은 앱만 백업합니다. 만약 앱이 GitHub 같은 곳에서 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구글이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그 앱이 당신 기기에 존재하지 않는 셈이죠. 그리고 더 나쁜 점은 백업하려는 앱이 어떤 종류인지 생각해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작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 꼬마 티미가 있습니다. 티미는 휴대폰에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에뮬레이트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유주 에뮬레이터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이제 그는 백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새 기기나 같은 기기에 복원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가 됐든요. 그게 바로 백업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꼬마 티미는 그 앱을 백업합니다. 구글 테슬라처럼 앱을 백업해 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는 이 멋진 백업을 복원합니다. 하지만 꼬마 티미는 백업을 한 후에 복원 과정에서 더 이상 유주 에뮬레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구글은 그 앱이 백업되었다고 알려줬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는 티미가 처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앱을 다운로드한 사이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닌텐도의 어벤져 변호사팀이 그 앱의 제작자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그에게 법적 통보를 보내서 사실상 존재를 중단하거나 앱을 삭제하라고 했고 그는 이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닌텐도 변호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더 이상 그 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록 꼬마 티미가 예전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했더라도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원을 시도할 때 제대로 백업도 안 된 엉터리 백업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알겠어. 유주 에뮬레이터를 가져와야지. 그래. 좋아.
꼬마 티미를 위해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받아보자. 잠깐 유주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없어. 꼬마 티미에겐 정말 안 됐네. 이게 바로 이런 멍청한 백업 방식의 한계입니다. 전 이게 정말 싫고 끔찍해요. 미보 클라우드도 그저 또 다른 클라우드 저장소일 뿐이죠. 전 클라우드 저장소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당신도요. 동의하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앱의 이름은 EasyShare, EasyShare입니다. 이제 이 앱이나 이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다른 어떤 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앱을 써야 할지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asyShare, EasyShare는 비보, 이보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시죠? 디바이스 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론을 선택할 건데 그러면 이게 구기기인지 신기기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기기도 비보일 때만 이 기기가 구기기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브랜드의 휴대폰에 설치하면 그 다른 브랜드의 기기만 구기기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만 제공됩니다. 새 기기 옵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기기는 데이터를 옮기는 출발지, 신기기는 데이터를 받는 쪽을 의미합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비보에서 다른 비보로만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옮길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삼성 휴대폰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삼성으로 데이터를 옮기려고 할 때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삼성의 스마트 스위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이 휴대폰의 스마트 스위치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각각 이름이 다른 자체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OnePlus, Oppo, Realme는 클론 폰을, 화웨이는 폰 클론을, 모토로라는 아마 모토무브 같은 것이 있고 샤오미는 미 무버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삼성은 당연히 스마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옮길 휴대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이 사용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좋아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이렇게 옮길 때 어떤 데이터를 옮길지에 대해 이게 어디서 왔지 같은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옮길지 말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15GB만 가능한지 그 이상도 가능한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과정은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옮길 수 있게 해주고 게다가 실제 앱 데이터까지도 옮길 수 있습니다. 구글과는 달리 구글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락처, 메시지 등 모든 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커버하면서도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기기 사이에 핫스팟을 이용해 무선 연결을 생성하기 때문에 속도도 꽤 빠릅니다. 이런 면에서 꽤 빠르지만 옮기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이제 이것까지 설명했으니 실제 초기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설정을 찾아서 시스템 관리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초기화를 선택할 거예요. 여기서 모든 데이터 지우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삭제될 데이터 목록이 표시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기를 백업해 두었으니까요. 또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음악, 이미지, 기타, 휴대폰 저장소의 데이터를 초기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깔끔하게 초기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ESIM에 대한 체크박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ESIM을 사용한다면 삭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체크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ESIM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 이 휴대폰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ESIM을 한 번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이 옵션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기보다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 다음으로 지우기를 클릭하세요. 저처럼 화면이 느리게 반응하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5초 카운트다운 후 진행 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완전히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대략 2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 화면이 보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과정이 끝났고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